네, 2025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협약을 했다. 이게 시끄러지면서 원자력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난리 부르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대한민국 원자력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듯이 한국 원자력계는 움직였을까요? 제가 총력으로 취재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주 좋다고 윤석열 정권의 비리다. 또 한수원 사장 쫓아내고 이재명 측근을 꽂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난리를 잡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카드 하나를 바다에 버렸다. 즉 지난번 관세 협상 때는 한화의 김동관 회장 측에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상호관세를 때릴 것 같은데 그걸 낮추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으니까 관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완전히 죽은 산업이 뭡니까? 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최강의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에 전수해서 미국 조선 산업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하면서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15% 관세를 먹여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스가가 정말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러 25일쯤 가죠. 지금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는 지금 푸틴하고 한바탕 기싸움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는 파병까지 한 세력이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내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남북 신뢰관계 회복 등등 친북한 카드를 마구 내밀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가 만나면은 얼타구나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아붙이겠죠. 그러한 이 트럼프를 상대로 마스가 같은 카드를 탁 던져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관세 문제는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그들도 뭐 삼성이나 현대에 가보면 경제연구소 무슨 연구소 다 정치 문제까지 다 분석해서 해법을 찾잖아요. 인문사회과학적 솔루션을 찾잖아요. 공학적 솔루션도 찾지만은 하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마스가로 합시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갖고 관세 협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보 문제는 철저하게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정책연구소가 뭡니까? 그게 정보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때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OSS를 만들었다가 전쟁 중에 대통령이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잖아.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하잖아요. 그걸 CIA로 바꿨고 우리도 대통령이 그냥 자기 철학만을 하다 이게 아니다. 종합적인 대통령을 위한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5.16 이후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이제 국가정보원까지 왔는데 그 국가정보원 기능을 완전히 멸시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독재를 강화하는 도구로만 봤기 때문에 없앤 거지만은 사실은 외국과의 정책, 안보 정책 하는데 뭐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제가 오죽하면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칼럼을 지난달에 썼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군을 딱 통제를 하려면 군이 얼마나 복잡해요. 저 군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복잡한 거를 다 봐가지고 통수권자한테 정보를 탁탁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디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군내의 정보기관인 옛날의 보안사,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인데 그 방첩사를 해체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계엄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계엄령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는 수방사도 있고 특전사도 있어. 왜 두 부대는 해체 안 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백제가 개로왕 때 고구려한테 대기당합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치려고 마음먹고 도림이라고 하는 중을 내려보내죠. 굉장히 엘리트죠. 그래서 개롱한테 적금해서 바둑 두면서 친해져갖고 이 성을 새로 쌓아라, 뭘 새로 해라, 자꾸 국력을 자꾸 쓰게 합니다. 왕실을 호화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개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백제가 무너졌는데 그 아들이 문자왕, 이게 지금
충청도 부여로 도망가서 다시 백제를 세우고 그때 남부여라 그러죠. 간신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때 계로왕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도림이란 중하고 그냥 친해져 갖고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아유 엘리트이고 하니까. 근데 나라를 망쳐먹은 겁니다. 그렇게 안 망쳐먹으려면 그 계로왕을 위한 연구소, 정보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대북 내통구로 만들어 놓고 방첩사까지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어떻게 통수권을 행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입니다.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마스가처럼 뭔가 딱 내놓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켜낼 이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북한하고 내통하면서 내 정책을 펴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라면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트럼프한테 뭘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카드가 원자력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주호 지금 한수원 사장이 그런 전략을 준비했는데 황주호가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 원자력 시장을 축소되도록 팔아먹었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실이 속아서 조사하라 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가서 쓸 카드가 없어요. 마스가 같은 게 없는 거야. 자, 왜 원자력이 마스가 같은 카드냐? 트럼프가 지난번에 미국에 원전을 몇 개 짓겠다 그러던가, 뭐 100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우선 10개 짓겠다 그랬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수치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 원전 APR 1400은요, 세계 중국 거하고 러시아 거 제외. 걔네들은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 서방 세계에서는 제일 싼 게 대한민국 원전이야. 지금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 프랑스, 미국, 서방 세계에서 일본 등등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절반으로 보면 돼요. 프랑스하고 미국 거의 절반. 일본은 뭐 수출 안 하니까 모르는데 일본 것에 비해서도 우리가 한 3분의 2 가격 훨씬 쌉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자기도 경제 키워야 되잖아. 이번에 관세 정책 해가지고 미국 내부 산업 키우려고 하는데 내부 산업 키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 중에 가장 좋은 게 전기인데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싶어. 그래서 원전을 짓기로 했어. 미국의 원자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야. 웨스팅하우스는 당연히 지가 지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얘가 지으면은 원전 한 기당 50조가 들어갑니다. 지금 아주 웃긴 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에서 몇 개 원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뭐 5년 내에 짓겠다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완공을 못 시켜. 근데 비용은 2배 이상 올라갔어.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보다 2배 이상 하고도 못 지어요, 그 기간 내에. 지금 전 세계에서 서방 국가에서 가장 싸게 그리고 약속한 기간 내에 딱딱 지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도 산 거예요. 지금 사우디도 한국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원자력을 하고 싶어.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못해.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설사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도 가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걔네들은 원천 기술만 있지 지금 공장은 다 죽었잖아. 원자력을 3, 40년 안 해갖고 기술이 없단 말이야. 조선업처럼 다 날라갔어.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가서 우리 기술자들 보내서 니네 기술자들 교육시키고 뭐 시키고 하면 걔네 원자력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우선 당장 지어야 되는 원전이 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들어줄게. 훨씬 싸지.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50조에 지어야 될 걸 30조에 지을 수 있으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네 예산이 한 기당 20조 원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하게 되면 더 싸게 뭐 20조에도 지을 수도 있죠. 한국 거는 안 하더라도. 바로 이런 카드를 황주호 사장이 준비를 해서 자 마스가를 갖고 관세 협상 돌파했으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 미국 갈 때 나도 같이 갑시다. 가서 내가 이런 설명을 하겠어 하고 꽤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뉴스케일인가도 하고 여러 회사들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설계는 하겠지. 근데 이 SMR을 만들려고 하면 걔네가 만들면은 100원 드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맡기면 50원, 30원에 만들었다.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싸게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탈핵 정책에서 원자력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은 우리 원전 30기가 있다 보니까요. 계속 부속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속품사들이 야 1월 달에는 고리 3호기에 들어가지 거기
정비하면서 뭐 필요하지? 그 부속 생산하고 4월 달에는 월성 메톡이 필요하지? 쭉 플랜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 계속 생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번 생산하고 한 10년 있다가 생산하고 하게 되면은 단가가 올라가는데 기술자들을 10년 동안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UAE 원전 4기까지 포함하니까 한 30몇 기가 돌아가니까, 부속이 돌아가니까 우리는 이 공급망이라 그러지, 부속망. 부속의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가지고 가격이 싼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지금 원전은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새로 공장 짓고 기술자 모아갖고 봉급 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원래 인건비 비싼 나라잖아요. 국민소득이 7만 불이고 우리는 3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SMR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도 자기네 기업들한테 줘봐야 이건 너무 비싸. 근데 프랑스에 줘도 안 돼. 비싸. 다 비싸. 한국에 두산 에너빌티 주게 되면 굉장히 싸. 그럼 미국도 그게 이익이잖아. 자, 미국 SMR을 하겠다? 트럼프가 전기 부족 때문에 원전 10기 짓겠다? 이런 플랜들이 있는데 그거 한국이 도와주겠어. 마스가가 아니라 원자력의 뉴클리어죠. 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 MANGA. 만가를 던질 수 있었다고. 근데 만가를 던지지 못하도록 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조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런 거를 언론에 흘려줘가지고 웨스팅하우스한테 다 기술 조사됐다 이런 걸 폭로하게 했느냐? 이건 누구냐? 이거를 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 제가 좌파 연합 정권이라 그랬죠. 거기에는 반핵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원전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앞선 방송에서 설명했던 RE 숫자 100입니다. Renewable Electricity. 신재생으로 만든 전기 100은 100%. 앞으로 대한민국은 신재생,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 100% 사용하자. 그럼 원자력하고 화력은 다 죽이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은 전기요금 올라가는데 그걸 국민들 설득하라 그랬어. 그거는 반핵주의자들이 탈핵을 주장하게 되면은 국민 저항이 굉장히 커. 왜? 지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만 원 밑에 있던 게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재명 정권이 5천 코스피 가겠다 그랬잖아. 지금 원자력, 방산, 조선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원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주가 폭락하잖아요. 오늘도 주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원전 저러고 터지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죽인다는 말은 안 하고 RE100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고. 그럼 내가 이재명 대통령 저건 그대로 가면 역적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자료, 지금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언론에 줄 수 있겠지. 몇몇 의심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청래한테 끌려다니고 이해찬한테 끌려다니고 반핵 세력에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동부연합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대한민국 원전이 들어간 이유가, 체코도 돈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걔네들도 한국 원전이 안전한 거 알아. 사고도 없었고 UAE 수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제일 싸. 그 프랑스가 아무리 같은 EU에 있어도 이거는 아니야. 프랑스 아니야. 미국은 아니야. 한국 걸 샀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한국의 핵주권이라는 책을 썼다. 여기 있네, 여기네. 이런 책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 자랑이긴 하지만은 이거 한국 핵 교과서입니다. 원자력.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리라는 회사에서 시스템 80 원자로를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우리 국산화를 합니다. 그때 그 컨버스천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는다는 기술 전수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기술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기술 자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5년부터는 우리가 생산해도 좋다는 라이센스 계약을 받아요. 근데 그 사이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이리저리 팔리다가 웨스팅하우스에 먹혀가지고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먹었으니까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자력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도입해서 그게 저 노원구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준 거야. 트리가 마크 2인가? 그럴 거. 트리가 마크 2가 맞을 겁니다. 트리가 마크를 갖고 와서 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원자력을 수출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는 그게 어떻게 풀렸는데 우리가 UAE 수출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나가려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UAE 같은 나라는 원폭을 안 만들 거예요.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승인을 해줘. 근데 원폭을 만드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 미국 정부에다가 이거 수출해도 해도 됩니까?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조치는 누구냐? 그거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후신인 웨스팅하우스가 되도록 미국 기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콩가 수출할 때 미국 정부한테 우리가 직접 해봤더니 미국 정부가 뭐라는가 하면 이거는 그때 이 협약을 보게 되면은 미국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가 하는 건 불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갈 때 압박을 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24조 원 정도의 원전이 한기를 짓는데 그게 5% 정도 되는 돈을 얘네한테 주기로 합의를 해요. 그리고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체코는 기본적으로 저 과거 소련한테 받은 원자로가 있는 나라예요. 그 원자로가 수명이 다해서 새로 교체하는 걸 우리가 지금 따낸 거예요. 프랑스는 우리보다 2배나 비싸니까 못 들어와. 웨스팅하우스도 안 돼.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딱 그 약점을 쥐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는 우리 매출액의 5%를 그냥 거의 강짜로 뺏어가는 거지. 이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은 뭐냐? 한수원의 생각은 뭐냐? 일단 2기 먹었죠. 근데 체코 입장에서는 또 추가로 2기를 더 줘야 돼. 그래야만 이것도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야만 걔네들 기본 돌아가는 전기가 돼. 그럼 우리는 4기만 먹어도 큰 겁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가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했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싸니까. 그리고 원자력도 우리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부터 많은 안보 지원을 받으니까 얘네들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선택했어요. 그거는 미국과 폴란드의 외교 문제로 결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나라 원전이 너무 좋으니까 정부에서 하는 원자로는 미국 거를 하지만 걔네 또 전기회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기업체에서 하는 원자로는 한국 거를 하겠다라고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서 깨지고 하니까 뭐 압박을 넣어서 폴란드가 뭐 여러 가지 조건 거니까 그럼 뭐 우리는 지금 체코만 한 몇 년 파먹어도 충분하니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지들이 그 둘 다 먹어갖고 지을 수 있느냐? 지을 능력도 없고 짓게 되면 폴란드는 돈이 확 올라갑니다. 저거 못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할 때 막 하겠다고 나서는 놈 가만히 지켜보면 능력 없는 놈인데 막 나서는 놈 있죠. 그거 주면 돼요. 지 스스로 자빠지잖아요. 그런 판단에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 체코에 들어갈 때 참 더럽게 약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은 미국 업체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를 제한을 걸죠.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할 수 없는 나라를 쭉 나열해놨습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은 체코는 들어가도 좋다 그랬어요. 체코가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했으니까. 제한을 막 걸었어요. 근데 이걸 왜 받았느냐? 이걸 안 받으면 체코를 못 들어가. 그 체코에 들어가서 그 다음엔 한번 기다려보는 거지. 그래, 웨스팅하우스 네가 3개를 다 먹어봐. 먹어 수주해봐. 지을 수 있으면 지어봐. 우린 체코 2기 짓고 투가로 2기 짓고 그거 하면서 좀 기다려볼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건 경영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황주호 사장의 판단은 대체로 옳았다고 저는 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리 3개를 폴란드 걸고 뭘 먹어도 걔네가 져주면은 이미 미국 내에서 지들이 수주받았고 짓던 게 단가가 2배 올라갔고 기간도 2배가 늘어났는데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도 골치가 아파. 참 트럼프는 한국의 마스가처럼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어게인 그레이트 어게인 할 수 있는 한국에 한수원이 들어와서 미국 원자력 져주면 제일 좋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은
미국 정부의 승인받는 거를 미국 기업이 한다는 이 조항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 그럼 방법은 뭐냐? 앞으로 한수원이, 그건 이제 우리 원자로가 미국의 컨버스천 걸 갖고 와서 APR 1400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별도로 완전히 시비거리가 없는 독자적인 원전을 새로 하나 만들면 돼. 한 10년 사이에 새로 설계하면 돼. 그러면은 이 APR 1400을 수출하는데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제한을 걸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면은 없죠. 없죠. 그러면 그때쯤은 웨스팅하우스 잡을 수 있어. 지금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경영적인 판단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너 해볼 수 있으면 해봐. 이거를 모르고, 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먹사니즘이라고 주장했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뭐 먼 미래를 내다봐요. 당장 한국이 원자력이 뭘 먹고, 원자력이 커야 조선 원자력 이런 것들이 커야 한미관계도 돌파하고 우리 먹을 것도 있는데, 먹사니즘 주장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이건 막사니즘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가 삔뜨가 어긋난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이 반핵주의자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이재명 대통령 엿먹이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마스가에 이어서 만가를 내놓을 수 있는데 이거 방해한 거야. 이런 세력들을 검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런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 주가가 떨어지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인정사정 없이 바뀝니다. 벌써 지금 50%까지 내려왔죠. 더 추락할 겁니다. 그나마 경제가 주식이 받쳐주니까 하는데, 한국 경제 끌고 가는 게 원전, 방산, 그 다음에 원자력이라는데 원자력을 왜 때려잡어? 조선은 지금 관세협정을 뚫어줬는데, 한미 안보회담에서 뚫어줄 수 있는 게 원자력인데,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티의 전략은 뭔가 하면은, 지금 뉴스케일이나 또 미국의 뭐 오클란가 뭔가 이런 회사들이 SMR을 쭉 만들어요. 그런 회사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투자하면 걔네들은 SMR을 제조할 능력이 없잖아. 그럼 내가 10% 투자했으면 10%만큼 내가 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들면 다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뉴스케일 만들어줘. 다른 회사 다 만들어줘. 그러면은 우리 화장품 회사 중에서 제일 큰 게 아모레 퍼시픽이지만은 진짜 큰 회사가 콜마잖아요. 콜마는 브랜드 없잖아요. 만들어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주고 브랜드는 아모레 퍼시픽 붙이든 뭐하든 그게 훨씬 더 이익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글로 갈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선 방송 설명했지만 걔네들은 원전 한 20기 돌리는 전기를 써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R200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기를 신재생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면 전기요금은 간단하게 3배에서 5배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전기 받아갖고 기업들이 제품 만들면은 다 망해. 수출 하나도 못해. 관세가 쉽게 말하면 300%, 500%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지. 15% 올라가도 지금 뒤집어 자빠질 판인데. 그래서 지금 신재생으로 간다니까 기업들이 악소리 나와. 말은 안 하지만 권력 촉이라서.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야, 지난번 월성 원전 1호기, 고리 1호기 좌파 정권이 다 세웠잖아요. 그거 놔줘. 그거 다 고치면 쓸 수 있거든. 새로 짓는 건 너무 돈 많이 드니까. 그거 가지고 전기 싸게 해가지고 자기네 기업 원가 낮추겠다는 거야. SK 하이닉스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얘네들이 원전이 더 필요하면은 두중에 요구하면 돼. 두중은 지어주면 되는 거고, 원자로 지어주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건설 얘네들은 건설 다 할 거고, 그런 기업들이 또 원전을 원하는 그룹이고, 현대차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지어서 자기네는 원전 한 내부에 한 10기 지어갖고 자기네 전기 다 쓰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5배 비싼 거 써도 자기는 싸게 해서 수출하겠다. 이렇게 가려는 거잖아요. 그럼 원전을 민영화해야 돼. 근데 걔네들은 두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해서 원자로 짓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할 수 있지만 원자로 돌릴 줄 모르잖아. 그 한수원이 와서 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현대차나 삼성전자 안에 뭐 삼성 뉴클리어, 현대 원자력 이런 자회사가 있는 거지. 근데 자회사에 와서 돌려주는 건 한수원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현대나 삼성 대림에 있는 회사들은 이건 민영화되는 원자력이죠. 나중에 얘네들이 대한민국 전력이 부족하면 싸게 정부에 팔 수도 한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원자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 시장까지 계산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시비를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는
APR 1400보다 더 좋은 원자로 웨스팅하우스 10이 못 가는 거 완전히 만들 수 있고 두상 에너빌리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리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은 더 좋아지죠. 부속품이 점점 가격이 싸지지. 세계 최고의 원장 강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미국에 수출해갖고 미국에 기술도 줘도 돼. 걔네 우리 못 따라올 거니까. 그럼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 뭐 주한미군 철수 안 하겠어. 당신 뭐 북한하고 하겠다는데 한번 잘해보시오. 되잖아. 이 간단한 거를 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 이거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현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을 했으면은 측근들을 쳐야 돼요. 천하통일을 한 유방이 한 게 뭡니까? 가장 최고의 공신, 항우를 잡아 죽인 사람이 죽게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신이죠. 한신을 죽이잖아요. 물론 그의 부인 여태우가 죽이긴 하지만 그때 한신이 억울해서 토사구팽 그러는데 한신을 죽이니까 가장 최고의 제사가 누굽니까? 장량이 난 도망가야죠. 도망가서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가 장가게. 장량이 도망가서 장가게라 그러죠.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신들이 다 살아있으면은 왕권이 약해져. 지금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 뭘 해야 되는데 이해찬, 정청래 뭐 이런 자들이 우원식 다 흔들잖아요, 지금. 더 강경하게 가라고. 그리고 이렇게 터트리고. 이런 자들을 다 쳐내야 돼.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순수하게 정보를 주는 국가정보원 제대로 돌리고 방첩사 제대로 돌려야 돼. 통치기구를 이거 없애면은 누가 좋아? 이재명 빨리 무너뜨리고 권력지는 정청래가 좋은 거예요. 명청격체기가 빨리 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하는 주장을 빨리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가에 이어서 만가를 해라.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재명을 흔드는 측근들을 쳐내라.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